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구조를 OLAP로 변경하는 방법 중에 SPSS를 통해서 데이터의 구조 변환 기능을 통해서 변환하는 기능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데이터부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SPSS에서 변경을 시켜드리는지 한번 살펴보실 건데, SPSS 제가 테스트해 본 결과 SPSS 18 버전, 즉 PASW 그 버전부터는 데이터 구조 변경이 아주 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부터 설명드립니다. 자, 데이터는요, 제가 해당되는 구조 변환 혹은 제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데이터 구조 타이어라는 부분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본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화면상으로 살펴보셔도 무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 구조 타이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데이터 구조 타이어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제가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에게는 데이터 구조 타이어라고 검색하시면 다음 같은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자, 구조 1, 구조 2, 구조 3, OLTP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구조 1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품목과 연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변수명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 2에서는 변수명이 위에 있고요. 구조 3에서도 여기를 채워야 되고, 해당되는 변수명 요건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회전시키면 다음 것은 OLTP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OLTP 구조를 만드셔야 데이터 간의 융합 정리하실 수 있다는 것은 몇 번이고 강조드리는데, 이 OLTP와 OLAP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경시킬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당되는 구조 1에서 해당되는 요게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회전시키는 피벗 테이블 OLTP 구조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OLTP를 OLAP로 변경시키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데이터 간의 융합을 위해서도 많이 필요하고요.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도 일부 교차 분석표를 가지고 교차 분석에 대한 해석을 하라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교차 분석 표만 가지고 가중치를 통해서 가설 검정에 필요한 카이스퀘어 검정 통계량을 구하고 피어슨 카이 제곱 해당되는 P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SPSS 26 버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낮은 버전 SPSS 18 버전에서도 이 과정이 반드시 수행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불러보죠. SPSS 열었고요. 해당되는 엑셀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구조 놓고 제가 구조 1만 불러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조 1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구조 1. 18 버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당되는 저는 현재 26 버전을 보고 있는데 최근 버전까지도 아마 이게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처럼 자료를 불러드릴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품목, 연도, 사업체수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게 현재 여기까지는 OLTP, 그다음 여기는 OLAP 구조이기 때문에 얘를 한꺼번에 여기가 되겠죠? 죄송합니다. 네, 여기를 모두 OLTP 구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처럼 진행을 하려면, 즉 생산하기에 따라서 사업체 수와 재고액을 가지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걸 분석을 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OLAP 구조로 바꿔주셔야만 원활한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우선 OLTP 구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점은, 제가 핵심은 어떤 기준자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회전 돌릴 거냐, 그렇죠? 언피벗을 돌릴 거냐 라는 것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품목과 여기 있는 연도를 고정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들을
피벗 테이블이 아닌 언피벗 상태로 구조를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라면 데이터의 구조 변환, 데이터의 구조 변환으로 가신 뒤, 근데 얘를 한번 저장하셔야 될 거예요. 얘를 저장을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을 저장하고요. 제가 해당되는 부분, 제가 OLTP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도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싶다 그러시면 변수 보기에 가셔서 이 부분을 그냥 위쪽으로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가 컬럼이 이동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구조 변환, 그 다음에 저장할까요? 저장 한번 하고 진행할 건데,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 맨 처음 거는 OLTP 구조로 바꾸는 거, 두 번째로는 OLAP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LTP, OLAP로 말씀드리고, 얘는 전체 부분을 회전을 돌리는 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OLTP 구조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선택한 변수를 케이스로 만들겠다 라고 선택을 하고요. 다음, 그 다음에 한 개만, 구조를 가지고 한 개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케이스 번호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케이스 번호는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선은 고정, 즉 지수 변수라고도 합니다. 낮은 변수, 컬럼에선 지수 변수, 요게 지수였나? 자, 아마 요게 지수였을 거예요. 요게 지수가 될 거고요. 고정 변수, 고정하는 변수는 연도와 품목이 될 겁니다. 얘는 고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를 회전 돌리는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를 회전 돌리는, 여기 보시면 트랜스라는 변수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변환, 회전을 돌리는 부분이고, 얘는 고정하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쪽이 고정, 그 다음에 가운데가 전치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 다음에 한 개 라고 놓고, 그 다음에 변수의 이름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수의 이름으로 선택하신 다음에 맞춤을 누르면 새로운 부분에 덮어 씌우시면서 연도, 품목, 지수, 요게 아까 말씀드린 요게 지수가 되겠네요. 지수, 그 다음에 트랜스 값을 선택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처럼 품목을 선택하고, 얘는 고정시키고 품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회전 돌리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값이 다음과 같이처럼 산출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OLTP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해당되는 OLTP 구조라고 보시고, 변수명은 바꾸실 수 있겠죠. 얘는 분류, 그 다음에 얘는 값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처럼 생성을 하셨고, 제가 만약에 인덱스 컬럼, 즉 1부터 시작하는 인덱스 컬럼을 생성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변수의 컬럼을 하나 생성하시면 되는데, 변환에 가셔서 변수 계산, 그런 다음에 제가 목표 변수를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목표 변수로 인덱스라는 것을 생성할 거고요. 숫자 표현식은 모두에 가셔서 그 다음에 케이스 넘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케이스 넘버를 놓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처럼 인덱스 컬럼이 생성이 됩니다. 연번이라고도 하죠. 연번, 순번이라고도 하는데 1부터 쭉 나열하는 연번이 필요할 경우, 그 다음에 변수에 얘는 숫자를 조금 줄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치시고, 이동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동시키시면, 이렇게 이동시키시면 해당되는 인덱스 컬럼까지 생성을 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이 OLTP 구조를 제가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얘를 OLTP2라고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연도를 기준으로, 제가 연도를 기준으로 OLAP로 바꿔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원상태로 했던 분류를 기준으로도 해당하는 부분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선 인덱스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인덱스 컬럼은 지워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OLAP로 정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수명으로 선택하고 싶은 컬럼을 선택하자 합니다. 이게 속성이 변수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속성이 변수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고정자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고정자가 될 것이고 값이 채워지는 내용으로 보시고, 그다음 인덱스는 나중에 지우고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환에 가셔서 이번에는 OLAP로 할 건데 여기는 변수명 변환이 없네요. 데이터로 가셔서 구조의 변환. 자, 이번에는 OLAP 구조로 바꿀 겁니다. 선택한 케이스를 변수로 구조 변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별자, 해당되는 식별자, 그다음에 지수 변수 등이 나타나고 계시는데요. 식별자 부분에서는 자, 여기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하나가 이 인덱스 컬럼을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덱스 컬럼을 지우고 진행할게요. 인덱스 컬럼을 선택하시고 지우신 다음에 삭제, 지우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003 OLAP, 얘가 연도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덱스 컬럼은 지워주셔야 해당되는 부분이 인덱스 컬럼을 통해서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을 연도를 컬럼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데이터에 가셔서 해당되는 구조 변환, 그 다음에 케이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수 변수에 우선은 연도, 내가 컬럼명으로 생성하고자 하는 지수 변수를 연도에다가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품목과 분류를 식별자에 집어넣으시게 되고, 그러면 값은 알아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마침을 누르시게 되면 얘가 새로운 변수명으로 다음과 같처럼 해당되는 연도별로 변수명으로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처럼 값이라는 것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된다.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 위함을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것이 현재 OLAP 구조로 바꾸신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과 같처럼 OLAP 구조 상태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끄고 다시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덱스 컬럼을 지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를 하나의 변수명으로 구성을 해 볼 건데, 파워 쿼리에서는 얘를 결합을 시켰죠. 파워쿼리에서는 얘를 결합을 시켰는데, SPSS는 그렇게 하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품목을 제가 요거를 컬럼명으로 컬럼의 속성으로 진행하고 얘를 변수명을 하시면 해당하는 부분이 얘가 결합이 알아서 되더라고요. 결합이 알아서 되시는데, 중요한 건 인덱스는 없애 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인덱스 컬럼은 없애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쓸모없는 인덱스를 먼저 지우기로 없애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OLAP 연도, 그 다음에 분류가 되겠죠. 분류 이렇게 놓으시는데, 파워쿼리에서는 요거와 요거를 결합을 시키셔야 됐습니다. 근데 데이터에 해당되는 구조 변환, 그 다음에 OLAP로 바꾸는 선택한 케이스 보시고요. 여기서는 연도를 지수, 즉 컬럼명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다시 해당되는 연도를 컬럼명으로 지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품목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품목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하나만 놓고 맞춤을 하시게 되면 얘가 어떻게 나오느냐, 얘를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요, 요거와 요 변수와 요 변수를
회전을 돌리는 변수명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네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결합이 되는 내용으로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전에 잘못된 설명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해당되는 구조 변환 누신 다음에 OLAP 구조로 바꾸는데 우선은 제가 변환하고자 하는 즉 컬럼명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컬럼을 선택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분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 로죠. 로에 해당되는 부분은 품목을 그대로 포함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한 개의 데이터로 따라서 한 개의 데이터로 정렬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변수명 두 개가 변수의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알아서 이렇게 결합이 되죠. 알아서 결합이 되시면서 새로운 컬럼으로 다음과 같이처럼 OLAP 구조로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변수명은 하나로만 구성을 해야 된다. 따라서 변수명은 하나로만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처럼 결합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얘를 OLTP 구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OLTP 구조로 바꿀 건데요. 품목을 놓고 나머지를 회전 돌리는 거죠. 다시 이걸 놓고 나머지 것들을 회전을 돌릴 건데요. 진행을 해볼게요. 선택. 그 다음에 보기 데이터죠. 우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얘는 우선 저장하고 제가 다른 이름으로 구조를 바꿀 때는 다른 이름으로 구조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OLTP라고 바꿔보도록 하죠. 자, OLTP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볼 건데 우선적으로 OLTP로 바꾸는 거죠. 구조의 변환. 그래서 제가 OLTP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개만 진행을 할 것이고 제가 케이스 번호를 없음으로 진행을 하고 고정 변수는 해당되는 품목, 그 다음에 변환시키고자 하는 것은 전체를 집어넣게 되겠죠. 다음, 그리고 한 개, 다음, 그 다음에 지수명으로 진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변수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 얘를 분리를 시켜야 되겠죠. 분리를, 그 다음에 해당되는 연도, 그 다음에 분류로 이렇게 해당하는 부분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얘를 점을 가지고 분류시킬 수도 있겠죠. 얘를 가지고 점을 가지고도 분류가 가능할 것입니다.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뒤 제가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그냥 텍스트 나누기로 여기서 바로 나누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점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 나눠볼게요.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 텍스트 나누기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당되는 요 텍스트를 나누기를 할 건데 이게 SPSS에서는 요 점을 가지고 자를 수는 있는데 상당히 좀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직접 길이로 잘라버리는 것을 진행할 건데 해당되는 이 자르고자 하는 텍스트 자체가 문자형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컬럼 역시 문자형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되며 그 다음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충분하게 있어야지만 제대로 텍스트가 잘리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텍스트 나누기를 위해서라면 제가 연도만 추출하려면 이 부분을 텍스트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변환에 가서서 변수 계산, 그래서 제가 재설정을 누르고 제가 이번에는 연도라고 추출을 하겠습니다. 연도라고 추출을 할 건데 데이터 유형 부분도 역시 문자로 만들어 주시고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10개 정도 너비를 10개, 연도니까요 10개 정도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char 서브 스트림인데 치기가 어려우시면 모두에 가셔서 char, 여기 보시면 char 있어요. 어디 갔나? 예, char 서브 스트림 넣으신 다음에 첫 번째 변수명 어떤 걸 자를 거냐, 그쵸?
지수를 잘라야 되겠네요. 해당되는 지수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불러드릴 거니까요. 세 번째부터 여기서 4칸을 더 갈 거니까 4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잘라보시고 이 간격은 조정하시면 돼요. 네, 해당하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조정하시면 되니까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변수만 넣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라고 진행하신 다음에 얘가 제대로 잘리는지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 간격을 보시면서 간격을 조금씩 조정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처럼 연도만 추출하실 수 있는데 얘는 현재 문자이기 때문에 얘를 숫자형으로 다시 한번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를 때 무조건 문자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를 때는 무조건 문자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 그 다음 거 뒤에 거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거를 잘라낼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점 잘라내는 게 엑셀이나 파워쿼리처럼 잘라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일정한 간격으로 자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변환해서 해당되는 부분 변수 계산 그리고 재설정 누르고 이번에는 분류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라고 놓고 분류 유형에서도 해당되는 문자 반드시 문자형으로 만드신 다음에 제가 충분하게 50개라고 여유있게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진행했던 CHAR 그 다음에 서브 스트림 넣으신 다음에 변수명은 지수가 될 것이고요. 제가 7번째부터 몇 개를 잘라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20개라고 대충 넣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자르라고 좀 충분하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같이 텍스트가 나눠졌는데 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한 칸을 더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죠. 변환해서 변수 계산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8번째부터 드러내면 되겠죠. 그거 좀 충분하게 여유 공간을 놓고 다시 한번 설정하겠습니다. 재설정 눌러가지고 그러네요. 제가 분류라고 놓을 거고요. 아까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아마 변동이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제가 분류 재설정을 잘못 눌러가지고요. 예. 서브 스트림 그 다음에 지수 그 다음에 8번째부터 제가 그 뒤로 20번째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처럼 해당되는 변수들이 제대로 끝까지 제대로 출력이 됐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해당되는 자료처럼 이와 같이처럼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다음것처럼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도 변수명을 생성하실 컬럼에 새롭게 선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점으로만 잘라내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SPSS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보충적으로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이 정도 부분이 있어도 충분하게 해결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그냥 메모장이나 그렇죠? 요거를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메모장에다가 붙이신 뒤 얘를 제가 요 점을 탭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으로 탭으로 해서 탭으로 바꾸는 건 가능한데 SPSS에 이 결과치가 붙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탭이라고 하나 넣어 보고요. 얘를 카피 떠야 되겠죠. 카피 뜨고 컨트롤 H가 찾아 바꾸기입니다. 그래서 점을 다음것처럼 탭을 아까 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카피했으니까요. 그리고 모두 바꾸기를 누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바뀌실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A,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붙여놓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처럼 해당하는 부분이 바뀌긴 되네요. 다음과 같이처럼 해당하는 부분들이 바꿀 수는 있다. 다음과 같이처럼 바꿀 수는 있다 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 값은 왜 안 나올까?
여기 현재 이게 제대로 붙질 않네요. 이 부분은 너비가 좀 좁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 너비가 좀 좁아서 그러네요. 이 부분이 아마 너비가 좀 좁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좀 잘림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러면 문자 역시 제가 50개로 조금 여유있게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예, 하시니까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얘가 해당되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시 붙이시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붙어낼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메모장에서 이렇게 찾아서 직접 처리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당되는 SPSS에서 데이터 구조 변환하는 방법, 그 다음에 텍스트 나누기 할 때 유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사경원이었습니다.